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파이 네트워크 관련하여 몇 가지 소식을 요약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는 최근 트위터에 큰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바로 왓처그룹의 트윗 내용인데요. 왓처그룹은 암호화폐 고래지갑이나 여러 암호화폐 데이터들을 분석해주는 크립토 미디어로 상당히 유명한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트위터에서 팔로우 수도 약 13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29일 왓처그룹은 트위터를 통해서 세계에서 트위터 팔로우가 가장 많은 탑10 암호화폐를 조사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요. 1위는 BNB, 2위는 비트코인, 3위는 시바이누고요. 4위는 도지코인, 5위는 이더리움, 6위는 리플, 7위는 크로노스이고 8위는 솔라나, 그리고 9위가 바로 파이 네트워크이고 10위가 폴리곤, 이렇게 분석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가들 및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수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가장 정보를 많이 얻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트위터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9위를 기록했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미디어에서도 종종 투자 추천 종목으로 이 트위터에서의 강력한 팬덤을 갖추고 있는 코인들 탑10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 암호화폐의 펀더멘탈을 측정하는 가장 큰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이 커뮤니티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이 커뮤니티를 분석하는 방법 중 하나가 또 트위터의 팔로워 수를 확인하고 트윗 글의 퀄리티를 측정하는 방법도 좋은 측정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암호화폐는 주식시장의 기업처럼 어떤 재무 상태가 딱히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탈중앙화 철학이 프로젝트의 중심이 되어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트위터나 아니면 디스코드, 텔레그램을 통해서 커뮤니티 멤버들이 얼마나 끈끈하게 아니면 자율적으로 프로젝트에 동참을 하고 있고 프로그레스를 만들어 나가느냐를 분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위터의 팔로우 수가 이 모든 것을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커뮤니티의 규모와 퀄리티를 대변해 줄 만한 중요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팔로워 순위표를 보시면요. 여기에 올라와 있는 코인들을 보시면 이 모두 메이저 코인들 중 하나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잠시 코인 마켓 캡으로 접속을 해서 이 메이저 코인들을 시총 순위로 한번 펼쳐보고요. 이 트위터 팔로우 수 랭킹과 한번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화면에 보이는 코인들 중 스테이블 코인들을 모두 제거를 해보고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SDT나 USDC 그리고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과 이더리움 상의 스테이블 코인들을 제거하고 나면요. 이렇게 순위표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일단 시총 1위는 비트코인으로 하나로 약 500조 정도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한창 좋을 때는 시총이 약 1000조를 넘기기도 했으나 지금은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위가 이더리움입니다. 그리고 3위가 BNB 코인이고 4위가 리플이 되겠습니다. 5위가 카르다노, 6위가 솔라나이고요. 7위가 도지코인, 8위가 폴카닷, 9위가 폴리곤이 되겠고요. 그리고 폴리곤은 코인이라기보다는 이더리움 기반의 레이어 2 기반의 토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더리움 레이어 1 자체가 지분 증명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확장성 개선이 예상이 되고요. 폴리곤 또한 자체 메인넷을 가지고 앞으로 정식 코인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10위가 시바이누가 되겠습니다. 이 시바이누도 역시 이더리움 기반의 밈 코인이자 기술적으로는 정확하게 토큰으로 분류를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가 물론 태생적으로는 밈코인이긴 하지만요. 이제는 메이저 알트코인이라고 인정을 해야 할 만큼 거대한 커뮤니티를 갖추고 있고요. 나름 자체 생태계 속에서 여러 결제 시스템도 도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코인들 중, 즉 암호화폐계에서 큰 시총을 자랑하고 있는 코인들과 아까 트위터의 팔로우 수, 그 랭킹을 보면요. 상당수의 코인들이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것은 아직 개발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이 파이 네트워크, 상장도 되지 않은 이 파이 네트워크가 이들 사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파이코인은 빠른 상장을 추구하는 프로젝트도 아니고 어떤 투자를 받아서 진행하는, 예를 들어 ICO나 프리세일도 진행하지 않은 프로젝트임을 감안을 해보면 이런 메이저 프로젝트들과 이미 상장이 된 프로젝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것, 즉 거대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것은 이 왓처그룹에서 이 랭킹을 발표하고 나서 이 순위에 대한 댓글들 바로 모음이 되겠는데요. 나름 트위터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타 암호화폐 홀더들이 이 순위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는 모습들 또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트윗에서 자주 보이면서 저한테는 상당히 재미있던 부분이었는데요. 제가 이 재미있는 댓글들을 몇 가지 캡처를 해왔습니다. 잠시 공유를 해드리자면 어떤 유저의 트윗 글을 보면요. 이 뜻이 바로 비속어인데요. 영어로 What the F의 줄임말이죠. 파이는 암호화폐가 아니지 않냐라는 댓글을 남겼고 또 파이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유저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파이를 완전 몰랐던 유저들도 이렇게 하나씩 알아갈 지금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저는 파이는 폰지의 다단계 코인이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유저도 있었고요. 또 다른 유저는 파이 코인을 왜 이 순위에 집어넣었느냐 이렇게 되묻는 유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이코인을 매수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건 그저 마케팅뿐인 스캠 아니냐라고 하는 유저도 있었고요. 참 안타깝죠. 물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 댓글들에 이미 수많은 파이오니어들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는 블록체인이 존재하는 프로젝트이고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ICO나 프리세일이 존재하지 않은 프로젝트였다 등등 여러 설명들을 해주고 있는 것을 다 확인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이제는 저도 스트레스 없이 한편으로는 좀 더 유쾌한 마인드로 볼 수 있는 부분이요. 파이 네트워크를 단순히 스캠으로 알고 있던 다수의 사람들조차 파이 네트워크가 이렇게 조금씩 표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파이가 내가 알던 그런 스캠이 아니었어? 이런 분위기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모습들이 조금씩 관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암호화폐를 바라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관점을 바꿀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는 나름 유쾌하면서도 참 보람진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컨텐츠를 보시면요.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들, 좋은 댓글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직도 이런 분들이 있으시구나 이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댓글들만 공유를 해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소식은 파이 스캠 관련해서 한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파이 네트워크 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에 꼭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시장에서 여러분이 스캠을 당했을 시 그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주체는 딱히 존재하지 않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좀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코인의 지갑을 보시면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비수탁형 지갑이라고 하는데요. 즉 여러분의 파이 지갑의 비밀 구절은 오로지 여러분만이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이고 파이코어 팀에서도 여러분의 지갑으로 접근할 권한이 없습니다. 즉 파이와 같은 비수탁형 지갑으로 운영이 되는 시스템에는 보안성과 탈중앙화가 훨씬 더 보장이 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여러분이 비밀 구절을 분실을 하거나 어떤 스캠을 당했을 경우에는 이 손실에 대해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주체가 없다라는 단점도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 점을 이해하신 상태에서 이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바로 가짜 모바일 앱이라는 스캠 방식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스캠은 보통 사용자에게 인기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모방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으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사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의도대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나 이러한 앱은 여러분의 암호화폐를 탈취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설계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파이 생태계를 예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파이체인몰이 어떤 곳인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파이체인몰을 우리가 신뢰를 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파이 해커톤 수상 앱이었고요. 이 앱들은 폐쇄형 메인넷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는 파이코어 팀의 발표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이 브라우저에서 보면요. 브레인스톰이 존재하고 이곳에 접속을 하시면 이 파이체인몰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파이체인몰은 파이코어 팀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파이 마켓플레이스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마음껏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 파이체인몰의 커뮤니티 또한 조직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각 국가의 대표들과 파이체인몰 전체 대표들도 투명하게 우리들과 소통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이 파이체인몰과 아주 흡사한 이름을 가진 마켓플레이스가 또 등장했습니다. 이름이 상당히 유사한데요. 바로 파이체인 메인이라는 스캠 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이체인몰과 아주 흡사한 이름을 가지고 있기에 파이코인 뉴스를 매번 확인하지 않는 파이오니어 분들이라면 서로 분간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요. 이 파이체인 메인이라는 스캠 앱에서는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파이지갑 비밀 구절을 입력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의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이 알 수 없는 스캠 앱에 입력하는 거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완벽한 스캠 앱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앱은 폐쇄형 메인넷 단계에서 파이 블록체인에 연결조차 할 수 없는 그냥 껍데기 앱일 뿐이고요. 이곳에
여러분의 파이지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게 된다면 이 플랫폼 관리자가 여러분의 비밀 구조를 알아버리게 되고요. 언제든 여러분의 파이 지갑에 접속을 해서 여러분의 파이 코인을 다 빼내어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사실 이런 부분은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뿐만이 아니고요. 정말 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이런 스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런 스캠앱에 휘둘리지 않도록 구별하는 힘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라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또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런 어이없는 스캠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꿔 주어야 하는 습관이 몇 가지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파이 관련해서 암호 앱이나 접속하는 행위는 피해 주라는 겁니다. 파이 관련 앱이 나왔다 하더라도 폐쇄형 메인넷에서는 코어 팀의 공지나 모더님들의 확인 또는 커뮤니티에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저라면 접속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식 파이 앱들을 미리 즐겨찾기를 해놓기를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PC로 예를 들어보면 저는 파이 공식 사이트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무조건 즐겨찾기를 해놓은 후 구글 검색을 해서 들어가지 않고요. 즐겨찾기 버튼으로만 들어가는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파이 공식 사이트를 사칭한 개인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사이트들이 다수 존재했고요.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구글에서 파이 네트워크 홈페이지를 검색을 하게 되면 그런 가짜 앱들이 상위에 노출이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즉 우리가 바쁘게 클릭을 하다 보면 그 가짜 앱에 잘못 접속을 하게 되고요. 그 후에 어떤 스캠을 당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휴대폰 상에서도 예를 들어 파이체인몰에 접속을 하실 때는 파이체인몰 도메인 주소를 다 외울 자신이 없는 분들은 확실하지 않는 도메인 주소를 일단 쳐본 후에 접속을 하시거나 아니면 구글 검색을 통해서 상위 노출된 플랫폼에 클릭을 해서 접속을 하는 행위는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중요한데요. 조금 귀찮더라도 이렇게 브레인스톰을 통해서 정식 루트를 거쳐서 접속을 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암호화폐를 많이 다루신 분들도 수십 개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한 번쯤은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순간에 상당히 큰 피해를 입는 것을 봐왔고요. 우리 파이오니어 분들은 정말 이런 피해 소식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이체인 메인이라고 불리는 저 앱은 스캠 앱이기 때문에 절대 접속하셔서 비밀 구조를 입력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접속도 하지 말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만 업데이트를 해드렸는데 꽤 많은 분량을 차지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